또 이제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단타 매도를 하면 종합소득세 이제 합산이 되는데 월급이 있고 매매 사업자로 매매한 금액 이게 다 합산이 돼서 1년치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타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소득이 당연히 합산되니까 누진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율도 올라가니까 세액도 올라가시겠죠. 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보통 절반 정도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채널에 리치스쿨의 세금 담당을 하고 계신 백정현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백정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의 또 세금 담당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부동산 절세만 해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얘기를 많이 나눠볼 텐데 단독 명의로 하고 공동 명의로 하잖아요. 세금적 이득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만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이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나뉘는데 취득 단계에서는 뭐 취득세가 나오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가 있고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세금마다 뭐 공동 명의가 유리하기도 하고 뭐 단독 명의가 유리하기도 하고 다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취득세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공동 명의로 하면 절세 효과가 있냐 질문하시곤 하는데 개별 물건마다 자세하기 때문에 공동 명의 하셔도 절세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 주택 취득하시면 취득가액마다 세율이 다 다른데 6억부터 6억 초과분까지 1%부터 3%까지 세율이 있으시죠. 과세표준 10억에 취득하시게 되시면 3% 세율을 적용받아서 3천만 원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보통 생각하시는 게 부부간에는 이제 공동명의니까 5억씩 해서 5억은 이제 6억 이하 1% 세율 구간이잖아요. 5억에 1% 500만 원씩 취득세 납부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10억에 3% 계산해서 3천만 원에 절반씩 나눠서 취득세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격에 그냥 세율이 매겨지는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전체 3%군요. 보통은 1% 구간은 뭐 1%, 그 이상은 뭐 1에서 3% 이렇게 나눠지는 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냥 10억이 넘어가면 전체 그냥 3%가 나오는 건가요? 9억 초과하시면 전체 금액의 이제 3%. 전체 금액의 3%. 반반 나눠졌다고 해서 세금 구간이 뭐 낮아지고 이런 효과는 없는 거죠. 예. 네. 취득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보유 시점에서는 얼마만큼이 세금이 나올까요?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인데 뭐 재산세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 하셔도 절세되는 세금 효과는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물건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 나눠봤자 세금은 똑같습니다. 재산세는 이제 물건 건별로 나오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묶어서 나오는 건데 그 세금은 어떻게 또 설명이 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로 부과하게 되는데 뭐 동일 세대라 할지라도 각자 보유한 주택의 이제 공시가격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고 보시면 이제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를 내서 9억 원을 이제 공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제 초과 금액이 나오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주택수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다른데 과세표준 12억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율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역산해 보면 약 29억까지는 3주택 이상이던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유주택이 공시가격 29억 이하시니까 대부분 3주택 이상이어도 뭐 세율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동명의로 하시게 되면 인별당 9억씩 공제가 되니까 두 분이 이제 18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동명의가 또 장점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9억 이하면 아예 종부세가 없으시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근데 뭐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 또 개인의 여건마다 다르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 내는 또 관련된 세금 있죠? 예,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어서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당연히 절세 효과는 있으시고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어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공동명의로 하면 소득이 나눠지니까 절세 효과가 있겠고요.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건강보험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소득이 없으실 경우 공동명의로 하셔서 그분이 갑자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까 세금 부분이랑 건강보험료 부분이랑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얼마 이상이 되면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면서 세율이 많이 올라간다던가 뭐. 지역 가입자는 단순히 뭐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점수를 산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단타 매도를 하면 종합소득세 이제 합산이 되는데 월급이 있고 매매 사업자로 매매한 금액 이게 다 합산이 돼서 1년치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타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소득이 당연히 합산되니까 누진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율도 올라가니까 세액도 올라가시겠죠. 많이 버시는 분들은 보통 절반 정도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니까 절반 얘기하는 게 건강보험료까지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약 7% 정도 이제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9%니까 작지
않죠. 건강보험료를 크게 냈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걸 보통 언제 내나요? 보통 소득세 신고하고 7월에 1년치 계산해가지고 매달 12개월로 나눠서 고지가 되죠. 아, 매달. 네, 한 번에 다 내면 부담되니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랑 종합부동산세랑 마찬가지로 인별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명의를 나누면 소득이 주니까 세율이 줄어서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양도차익 2억 원을 가정해 봤는데요. 단독 명의로 신고할 경우 세율이 38%여서 세액이 약 5,600만 원 정도 나오십니다. 근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이제 반반씩 할 경우 양도차익이 1억이니까 1억에 대해서 38% 세율을 적용받고 누진공제 차감액 중에는 두 분 합쳐서 3,900만 원, 한 사람당 약 1,950만 원 정도 과세가 되니까 차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나니까 작지는 않죠.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3,9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또 적으면은 적으면 세율 구간이 낮아지니까요. 공동명의도 양도 시점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공동명의를 하신다면 가능은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보유에 따른 이제 감세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을 채웠어. 근데 명의를 반절을 와이프한테 줬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 없어지나요? 절반분은 장기보유 공제를 받고 배우자분은 새로 취득한 시점부터 새로 기간을 계산하는 거죠. 기간에 대한 이익을 이제 상실하는 거죠. 처음에 계획대로 쭉 가는 게 제일 좋고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모든 세금이나 비용들이 또 세무사님의 수수료도 들어갈 것이고 건강보험료도 말씀 한번 해주시죠. 건강보험료 예시를 들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통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랑 미등록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필요경비율이랑 공제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경우는 60%, 미등록하신 경우는 50%, 그 공제금액도 4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하신 경우는 수익금액 1,0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이 없으세요. 뭐 건강보험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미등록하신 경우에는 수익금액 4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이 없으시니까 건강보험료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 금액 이하에서 월세를 최대한 돌리려고 하시겠네. 이상으로 가면 세금이 또 커지니까. 그렇죠. 사례들을 알아볼 건데 단독 명의를 해야 좀 이득인 대표적인 뭐 사례가 좀 준비된 게 있으실까요? 단독 명의 해야 이득인 대표적인 사례는 부부간에 한 명만 있고 한 명은 이제 피부양자로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외벌이 가정. 이 경우에는 약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되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되는데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근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 혜택들이 다 없어지니까 건강보험료랑 절세하는 세액이랑 비교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동 명의를 해야 이득인 사례는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동명의 시 세금 효과가 제일 큰 세목은 이제 양도소득세겠죠. 양도 차익 크게 되면 세율도 높아지니까 공동명의로 하면 분산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부동산 투자를 뭐 한두 채 하고 마실 거면은 내가 작은 물건을 하면은 사실 크게 영향은 없지만 내가 큰 물건을 하거나 여러 채를 돌릴 거면 반드시 세금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좀 잘 참고해가지고 절세하는데 좀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정현 세무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